자, 오늘은 6번 카드죠. 일단 키워드는요, 조합, 욕망, 기쁨, 사랑, 연인 이렇게 있고요. 매뉴얼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두 마리의 캐나다 거위는 일생의 짝이요, 방대한 하늘 안에서의 여행 파트너이다. 이 카드는 어떤 리딩의 경우이든 환영받는 카드로 둘 사이에 아름답고 단단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당신은 모든 낭만과 욕망의 황홀감을 경험하게 되는 한편 단단한 기초와 함께 지어나가게 될 것이다. 연인들은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며 둘이 어떤 관계든 도달할 수 있다. 당신에게 이미 연인이 있다면 이제 이 진귀한 보석에 감사하고 양분을 줄 때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 거위는 우리나라의 개념에서는 그 원앙,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캐나다 거위도 일부 일처제고요. 그 자기 짝이 죽을 때까지는 이제 다른 짝을 들이지는 않는다고 해요. 이 캐나다 거위가 이제 철새예요. 그래서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여행에서의 파트너이다라는 의미죠. 사람도 그것처럼 먼 여행,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많은 그런 미래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파트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 카드는 어떤 리딩의 경우도 환영받는다. 당연한 얘기고요. 둘 사이에 아름답고 단단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뭐 러버스 카드의 기본이죠. 그리고 연인들은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며 둘이 어떤 관계든 도달할 수 있다. 연인에서 결혼까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경우에도 다 환영을 받죠. 취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또는 금전 문제, 뭐 받을 돈, 아니면 투자 받을 거, 아니면은 뭐 대출 받는 거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카드예요. 요거는 의외로 간단해서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제 7번 카드입니다. The Carrier이죠. 전차라고 해석들을 하십니다. 키워드는 강한 의지, 업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카드에서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카드는 당신의 자신감이고 당신의 의지이며 당신 내면의 전사이다. 당신의 삶 중에 달성이나 업적의 축복이 있을 때마다 당신은 그의 등 위에 올라타 달리고 있었다. 당신의 일부분과 좋은 관계를 쌓아보도록 하라. 당신 안에 달리는 마차를 볼 수 있도록 해보아라. 당신의 내면에 더 집중할수록 그의 존재를 느끼기도 그의 등에 잘 올라타 있기도 쉬워질 것이다. 고정된 시선과 당당한 발걸음이 당신이 꿈꾸는 곳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이더 웨이터랑은 조금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 말 그림 있죠. 당신 내면의 전사고 이 전사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내 의지로 인해서 내 내면의 전사의 등 위에 올라타서 함께 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카드의 의미가 이제 강한 의지, 그리고 업적, 뭔가 실적을 내거나 결과를 보기 위해서 달리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모험, 그렇죠, 투자라든지 주식, 좀 용기가 필요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지식을 믿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업적을 쌓을 수 있다, 긍정적인 업적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취업에 관련돼서도 이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 자체보다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자신의 전공 분야로 가서 성공할 수 있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가 되는 카드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리더십이 강조가 되는 카드예요. 짝사랑하는 상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에게 고백도 못하고 좋은 티도 못 내고 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시선만 주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럴 때 이런 카드가 나온다면 내가 상대로 하여금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시간을 내주겠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그런 제스처 또는 대화,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행위로 인해서 업적이 나타난다. 우회적인 표현들 말고 좀 직접적이면서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도전하면, 그러면 이 카드의 경우에는 대부분 연애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강한 의지로 지금 해야 할 것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업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셔도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카드는 이제 8번째 저스티스 카드입니다. 결정, 업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고양이가 서로 꼬리를 휘감고는 당신을 직시하고 있다. 당신이 둘 중 하나를 고르길 기다리며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린가. 이 카드는 당신 주변에 결정해야 하는 선택들에 대한 무게를 넌지시 비친다. 지금은 신성균형이나 업보에 대한 것을 피할 때가 아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은 당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 가끔은 당신 주변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마리의 고양이가 이제 서로 꼬리를 감고 있는 그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기다리고 있죠. 하얀 쪽인지 까만 쪽인지. 이런 카드는 보통 이제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질문에서 이 사람과 헤어질까요? 그런데 본인이 이 사람과 여지껏 지내왔지만 관계가 되게 불편하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헤어지고 싶어요. 다른 연애를 다시 하고 싶고. 그런데 착한 아이 딜레마처럼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거리껴지는 거죠. 그런 일들에서 이런 카드가 나왔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에 이미 기울었잖아요. 이미 기울은 쪽으로 선택을 빨리 하란 뜻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취업에 관련돼서도요, 둘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회사를 골라야 할 때 이제 우왕좌왕하다가 두 회사 다 타이밍을 놓치게도 되거든요. 그럴 때 빠른 선택을 하라는 의미로 이런 카드들이 나옵니다.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 대부분 질문자들은요, 마음 안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하얀 쪽이든 검은 쪽이든. 다만 그것을 점을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이로운가라는 거죠. 그래서 점을 보고 더 이로운 쪽을 선택하고 싶어서 상담하러 오는 경우인데, 이런 카드가 나온다면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는 쪽으로 선택하라라는 조언이 맞는 겁니다. 물론 연애에서도 헤어져야 되는가, 또는 금전적으로 이번 달에 뭐 이 정도 수입이 있겠는가, 이미 자신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 사람과 금전 거래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다음 카드는 9번 The Hermit 카드입니다. Hermit 카드의 키워드는 고독, 명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카드를 은둔자라고 많이 읽으시죠.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둔자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다지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지만 타로 카드의 영역 안에선 아주 유명하고 높게 평가되는 존재이다. 명상, 고독, 그리고 정적을 통해 모두에게 지혜를 가져온다. 이 카드가 나타난다면 이젠 일상의 일들에서 한 발짝 물러나 내면의 영역을 집중해서 들여다볼 때이다. 좀 더 스스로를 알 수 있도록 하라. 명상에 흥미가 생기는 것 같다면 당장 시작하라. 혼자서 시간을 보내보아라. 당신 안에 불이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불은 모두가 보도록 빛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질문이라고 하죠. 뭐 취업이라든지 뭐 미팅을 해야 된다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질문에서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은둔자가 나온다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피해라. 그것을 피할 수 없이 꼭 맞닥뜨려야 된다면 좀 더 현명한 대처를 위해서 말을 줄이고 좀 통찰해라, 이런 뜻이 되거든요. 공부하거나 수련하거나 또는 이제 명상을 하거나 또는 뭔가를 연구해야 된다든가 정리해야 된다든가, 이런 면에서는 이런 카드가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이제 지혜의 탐구에 관련된 카드여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연애에 대해서도 이런 카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그냥 연애가 앞으로 좋다 나쁘다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연애가 불편한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 봐라라는 의미가 되죠. 수금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카드들이 나오면 이 거래처 자체가 수금을 제대로 원래 안 해주는 회사인데 그냥 미련처럼 붙들고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부분에서 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자신의 내면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통찰하고 생각해보고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카드가 돼요. 대부분 뭐 이런 카드가 나오면 상담 오신 분들은 카드만 보고도 실망해요. 직관적으로 카드가 분위기가 안 좋은 거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거 스스로들 알고 계십니다. 자, 다음 카드는 10번째 카드 휠 오브 포춘입니다. 운명이라는 카드고 경로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낮이건 밤이건 운수의 수레바퀴는 늘 움직이고 있다. 누군가는 그것을 숙명이라고 하고 다른 이는 운명이라고 한다. 몇 달 또는 몇 년이 이 운명의 존재를 모른 채 지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카드가 나왔다면 수레바퀴의 눈이 당신을 응시하고 있다. 당신이 가는 행로에 변경이 생긴다고 해도 놀라지 말라. 무슨 일이 생기든 그것이 당신을 당신 생의 목적에 가까이 데려다 놓을 것이다.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지금 자신이 불행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해도 이 불행이 좋은 일 또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그 휠 오브 포춘 같은 경우는 좋은 카드다 나쁜 카드다 이전에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경로를 똑바로 가고 있는가, 또는 내가 지금 무언가 잘못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카드죠. 내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뭐 경제적이든 연인이든 직업적이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카드가 나왔다면 지금 내가 당장 불행하고 힘들고 모든 일들이 엉망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목적으로 가기 위한 일개 과정일 뿐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들의 불행한 질문 또는 너무 과잉하도록 행복한 질문이 있다면 그 모든 과정은 그 목적에 가기 위한 경로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무조건 이건 좋은 카드라고 해석하시면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어떤 여자분이 남자랑 이제 소개팅을 하고 왔어요. 와서 이 사람은 저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카드가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의 운명의 상대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예, 물론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이 남자가 당신에게 불행한 존재이건 당신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존재이건 간에 반드시 당신 인생에 관계를 맺고 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석의 방법이 좀 중요해요. 안 그러면 좀 실없는 점쟁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써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11번부터 되도록이면 동영상 몇 개 안에 이제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4대 원소 카드들로 넘어가서 각 카드들을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